일하는 분들을 돌봐주신다는 게 네. 너무나도 멋진 것 같습니다. 든든하고요. 네, 든든하고요, 그렇죠. 정말. 네.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왔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다는 아하.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산업간호사로 취업을 하신 후에 행보도 굉장히 남다르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이를테면 공장을 돌며 소음을 체크하시고 분진이나 화학물질을 체크하는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회사에게 막 그러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이제 보통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제일 힘든 게 밤근무를 하는 거예요. 야간 근무,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산업간호사는 교대 근무는 안 하고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건강관리실에 앉아서 이런 가끔 감기가 있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작업 환경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직접 가보면 대부분 이런 산업간호사들이 일을 하는 곳이 제조업 같은 데 많이 일을 해요. 그러면 기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계가 많으니까 소음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그런 소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소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측정을 해보면 좋겠다. 그 측정해서 소음이 높으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에 소음 측정기도 사달라, 또 먼지를 측정하는 분진 측정기도 사달라, 또 화학물질을 측정하는 간이검진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달라고 해서 그거를 직접 거기 현장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측정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니까 안심할 수 있고 또 보통 때보다 그 수준이 좀 높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바로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렇게 이제 저는 소음이 굉장히 높아서 소음순이 높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측정을 해보면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워낙 높으니까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음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귀마개를 잘 착용을 해야 되고 또 먼지 같은 거 많으니까 마스크도 잘 착용해야 되고 하는 교육을 잘하고 또 보호구도 제가 나눠주고 그런 역할들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했죠, 제가. 근데 뭔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일을 회사의 윗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살짝 유난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건의를 이렇게 하셨을 때 그 반응들은 좀 어땠나요? 네, 평소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이제 처음 들어가서 그렇게 작업장을 직접 가서 또 간호사니까 제가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그렇게 가서 하면은 너무 색다른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좀 어색하게 생각을 했지만 점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갈 적마다 여기 뭐가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을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현장을 바로바로 고칠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소음 측정기를 사주세요. 이런 거를 하면은 회사에서 안 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당연히 사야죠. 사실 그게 많이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구입해서 사주시곤 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해주셨던 그렇죠. 그 부분을 짚어주신 부분이네요. 맞아요. 아니 너무너무 뿌듯해하시는 그 눈빛이 전해집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제 산업간호사 같은 보건관리자는 주로 이제 제조업에서 많이 그럼 근무를 맞아요. 하시겠어요. 네. 그럼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좀 위험한 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계. 네. 근데 사실은 그 건설업계에서 보건관리자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교수님께서 제안을 해서 이제는 그 보건관리자를 건설업 그 현장에 꼭 두도록 네, 맞아요. 하는 것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와. 네. 생각만 해도 건설 현장 굉장히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건관리자를 두게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오늘 출근하고 내일은 없는데 보건관리자가 왜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이 현장에 일을 하다가 또 다른 현장으로 가서 또 일을 하고 또 다른 현장에서 가서 또 일을 하고 어느 날은 다시 우리 현장에 또 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보건관리자가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의 안전에 위험이 돼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건설 현장에 꼭 보건관리자를 둬야 한다
하는 제안을 하였고 그런 연구를 제가 수행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게 정책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법에 건설업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너무나 큰 진짜, 일을 네.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뭐 건설업이나 제조업 이런 현장이 아니더라도 사무직이나 네. 이런 분들도 이제 뭐 스트레스, 과로사 이야기들 참 많이 들리잖아요. 네. 특히 이런 분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특히 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죠. 저희 왜 은행이나 관공서 이런 병원 전화하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딱 이렇게 먼저 멘트가 나오잖아요. 네. 이 멘트를 교수님이 만드셨다고 하네요. 네.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일하는 분들이 한 2,500만 명 되는데 그중에 1,000만 명이 서비스업 노동자니까 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주로 고객을 응대해서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고객을 응대해서 하는 일을 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고객 우선으로 고객 제일, 고객 만족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기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거든요. 네.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계속 사과를 하고 이러다 보면 감정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고객에 맞춤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안전해야 만족도도 더 높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감정 노동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그것이 또 다행히도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사업주가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 네. 고객만이 아니라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자. 해가지고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 감정 노동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전화를 할 때 먼저 감정 노동자를 우리는 이렇게 보호합니다 하는 멘트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마침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생긴 거를 계기로 멘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감정 노동자를 우리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는 멘트가 나오게 된 거죠. 네.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는 산업재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이런 점을 특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불운에 의해서 그게 네.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네. 이런 걸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 맞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산업재해가 생기면은 일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일하는 사람이 실수로, 일하는 사람이 운이 앞서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일을 해도 이제 어떤 사람은 산재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고 그럴 수가 있는데 안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뭐 작업을 먼저 생각하고 생산을 먼저 생각하고 제품이 우선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늘 안전은 뒷순위로 후순위로 밀려왔었는데 이제는 안전을 먼저 중요시 여겨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구조를 갖추고 안전 인프라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죠.